안녕하세요. 모두가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연변생각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랜차이즈 계약하시는 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는 정보 하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정위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맹사업 거래를 하시는 사업자분들, 하실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이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좀 한꺼번에 올려놓는 그런 사이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오늘 볼 내용은 정보 공개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나왔지만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14일 전에 받으시는 목록 중에 정보 공개서가 있습니다. 이 정보 공개서를 법으로 규제하면서까지 계약이나 가맹금 받기 14일 전에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안에 사업자들이 꼭 아셔야 14일 동안 확인하셔야 될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 이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중에 정보공개서 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맨 위에 있는 브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시기 전에 여기 이제 압축적으로 우리가 정보공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꼭 엑기스들만 모아가지고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에 뭐가 나와 있냐면 사업자들이 많이 보시면서 계약 체결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이 페이지만 보셔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이름,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일, 그리고 최초 등록일, 최종 등록일,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시냐? 얼마나 오래된 브랜드이냐, 언제 사업을 시작했느냐가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최신 막 뜨는 브랜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안정적으로 운영된 브랜드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업하시기 전에 언제 등록된, 언제부터 사업을 해온 브랜드인지가 굳이 이제 영업사원한테 불신의 눈초리로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사이트에 다 나온다는 거. 그리고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 이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 같아요. 2021년 12월에 최종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8월 달에 됐네요. 그래서 재무 현황이 작년에 나와 있지 않은데 최근 3년간의 재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매출액, 당기 순이익이 다 나오거든요. 이게 재무제표를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맹본부가 얼마나 탄탄한 본부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돈을 빌려도 부유한 사람에게 빌려야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탄탄해야 이 브랜드가 오래 가고, 약간의 휘청거리는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있어도 이것을 같이 타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도 한번 확인하시면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 또한 확인하실 수 있게 올라가 있고요. 직원 수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점포는 굉장히 많아요. 가맹점은 굉장히 많은데 임직원은 몇 명 안 되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브랜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이 너무 많으면 또 본부가 비대해져서 본부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적정한 수치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눈으로 확인하시되 다른 브랜드들도 보시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보실 수 있도록 이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 중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최근 3년간 가맹점과 직영점, 지역별로 분리해가지고 직영점, 가맹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1년 이상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해야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직영점이 이 브랜드의 경우에도 이전에 등록된이기 때문에 직영점이 없네요. 그런데 이제 가맹사업이 우리나라에서 꽤 오래되다 보니까 가맹사업을 노하우를 전수해서 영업을 이익을 얻도록 하는 사업인데,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본부의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이제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되고 신규 브랜드 출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영점이 최소 1개 이상은 꼭 있어야 하고, 또 직영점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시장 상황에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흐름을 빨리 주도해 나갈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또 전국에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본부가 경북 쪽에 많은 신규 브랜드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 본부가 거기 있고 브랜드 점포들이 다 그쪽에 있다면 서울이나 경기 쪽에 몇 개 안 되는 점포에 내가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 경우 본부랑 얘기하시면서 다 본부가 거기 있다면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실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보셔야 될 게, 이 브랜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 매출액과 면적당 매출액이 지역별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많이 하시는 업무 담당자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좀 정착이 되어서 작년 연간 평균 매출액을 지역별로 통계를 내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시기 전에 이제 담당자의 말만 믿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수익률과 매출액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액을 통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매출액이 내가 있는 지역의 평균 매출액,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초보 장사꾼이라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계산해 보십시오. 꼭 계산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그 다음 보실 게 광고 판촉비 내용입니다. 광고 판촉비도 나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간행금도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 내야 하는 비용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이것도 비용 중에 하나니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시정조치, 뭐 민사소송 있었던 전력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있었다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의 경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요. 부담금도 이제 설명만 듣지 마시고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기타 비용으로 정확하게, 인테리어 비용도 면적당 평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항상 인테리어 비용에 추가금이 있지만 기본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맹 계약 기간이 최초 연장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나와서 이제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요약본만 보셔도 사실 정보공개서의 주요한 내용 중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의 반 이상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안정적인 브랜드인가, 지금 막 신규 출점이 많이 이루어지는 뜨는 브랜드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가맹점 변동 현황입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실 게 신규 개점 점포수하고 계약 종료, 계약 해지 점포수를 꼭 보셔야 돼요. 신규 개점보다 계약 해지가 많은 점포는 저는 감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되는 점포라면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명의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뭐 너무 오래돼서 이제 장사하시는 것이 힘드시니까 그만하시고 싶은 사업자님들은 어디서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잘 되는 곳이면 신규 점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몸이 아파도 명의를 인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중도에 해지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지되는 점포라면 수익률이 낮거나 아니면 본사에서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개점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계약 해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작년, 재작년 계약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본사의 안정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다 확인하시고, 이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문서로 받으시는 정보공개서 안에 있으니까 이 사항들을 전부 다 확인하시고, 그래도 이 본사랑 계약을 체결하시겠으면 계약을 체결하시라는 게 이제 14일의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맹거래사라고 하는 이제 가맹사업을 좀 보실 수 있는 자격증 있으신 분과 변호사들하고 이 계약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시고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쓰시면 7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일 만에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14일을 꼭 지키셔야 되고, 이걸 위반하시면 본부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의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마음이 급하신 사장님들이 이 14일보다 앞서 이제 소급해서 날짜를 적어주시고, 오늘 12월 7일인데 12월 7일에 이걸 받았는데 마치 뭐 14일 전인 11월 중순에 이거 받았다고 날짜 써주시고 계약서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위험합니다. 예. 가맹사업법은 대부분 가맹점 사업자들, 가맹 희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족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규정이 있는 취지를 생각하신다면 받으신 서류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만약 빨리 계약을 체결하셔야 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자문을 받으세요. 그 시간 동안 그 메리트를 충분히 이용하셔야죠. 저는 감히 이제 이
관련 업무를 하는 변호사로서 이걸 한번 자문 비용을 내고 자문 받으시는 게 사장님들 앞으로의 사업에 훨씬 도움이 된, 그 자문비 이상의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7일로 줄이셔야지 날짜를 소급해서 적용 받으시는 경우에 나중에 가맹본부로부터 어떤 불리한 상황을 접했을 때 내밀 수 있는 카드 하나를 잃어버리시게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아는 대만 카스테라 집 사건이 있었죠. 물론 이제 방송이 나가면서 쇠락기를 갑자기 겪게 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우려될 만큼 아니 저렇게 한 집 건너 한 집 대만 카스테라 집이면은 저분들 다 장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뜨기 시작해서 직영점도 없고 작년 매출액 평균도 없는 이런 점포의 인기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이렇게 치고 빠지는 그런 장사, 빨리 얼마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계산해 보시고, 혹은 조금 덜 매출이 오르고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오래된 본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실 것인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맹정보 공개서 받으신 것 중에 꼭 확인하셔야 될 내용,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과 확인하셔야만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제 바람대로 가맹사업을 구상 중에 이 내용을 보셨다면 내가 이제 교섭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눈으로 보시고 다른 브랜드와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단점도 정확하게 아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본부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체결한 가맹본부의 건강성 그리고 다른 본부와 비교할 때 좀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좀 더 공정하게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공정하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면서 이것까지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한 사업자가 공정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위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마트한 사업자를 전제로 공정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해지는 것이 진정한 공정을 쟁취하는 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지루하셨더라도 꼭 한번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방문해 보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